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캔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양봉 음봉, 혹은 캔들, 도치형 캔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빨간색, 파란색, 이거 다 아시죠?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완전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아실 텐데, 각각의 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모르고 하십니다. 알더라도 그냥 되게 그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하시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시작점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모르고 한다? 그럼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기법을 듣고 아무리 매매 방법을 들어도 그게 이제 일종의 모래 위에 쌓는 그런 허상 같은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기초를 튼튼히 다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책에 나올 법한 그런 기초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소화하시고, 앞으로 저희 영상 보시는데도 참고하시고, 예전 영상 보시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매치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인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잘 적용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보러 가실게요.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책에서 나오는 캔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고요. 거의 실전형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언가 종목을 분석할 때 프로필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데, 기술적 분석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당연히 구간 나누기 들어가지고, 구간 나누기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해요. 기준선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구간 나누기 해가지고, 옛날 영상에 구간 나누기 영상은 있으니 봐주시고요. 구간을 나눴으면 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 선이 형성되면은 거기에 캔들들이 생기잖아요. 이 위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실사례 보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면은 기준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중요하겠죠. 그리고 해당 캔들은 장대 양봉이냐 양봉이냐 음봉이냐 장대 음봉이냐 보합이냐 도치냐, 요 정도로 거의 다 구분됩니다. 이거 외의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꼬리 캔들이 있죠. 추가로 꼬리 달린 거,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빠른 거, 보합이랑 도치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도치는 그냥 십자가 모양인데 뭔가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 캔들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합은 그냥 앞선 흐름의 의미를 이어간다, 그 정도.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판단할 건 요 4가지 정도만 사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싶습니다. 자, 처음에 볼 거는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입니다.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에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걸치기도 합니다. 사실 위, 아래, 그리고 걸침, 이거 3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은 이런 것들, 네, 걸쳐 있거나 이렇게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양봉은 요런 것들, 네, 조그만한 그냥 양봉 캔들. 네. 그 다음에 기준선 아래 장대 양봉은 기준선 있으면은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있죠. 기준선 아래 장대 양봉, 네네, 그리고 기준선 아래 양봉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음봉은 기준선 위에 음봉이고요. 기준선 위에 장대 음봉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찾는 거고요. 기준선 아래 음봉은, 기준선 있으면 아래 음봉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기준선 아래 장대 음봉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린 김에 그냥 보합하고 도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보합은 보합 캔들 자체가 양봉 음봉을 의미를 부여하기 되게 힘든 되게 조그만한 모양의 캔들이 있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그냥 보합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치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캔들이에요. 움직이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시가종가가 거의 비슷하게 끝난 애들. 네, 때로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몸통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약간 주관적인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걸 뭐 그리고 도지로 보느냐, 뭐 그냥 일반적인 양봉, 음봉으로 보느냐 그런 주관적인 오차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해석의 오차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들에서 의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하면 무조건 맞아?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스탠다드. 그걸 참고해서 이제 재해석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말한 대로 하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붙은 게 윗꼬리, 이렇게 붙은 게 아랫꼬리, 위에 붙으면은 윗꼬리고 아래 붙으면 아랫꼬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위아래 꼬리 다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죠. 이 정도만 하면. 네. 요 정도로 가시면 되고요. 차트로 보러 가겠습니다. 구간 나누기는 이거 설명을 위한 거니까 정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이해해 주세요. 이거 월봉이에요. 근데 그냥 이왕 보는 거 일봉으로 볼까요?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막 분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기준선을 그었을 때 그 기준선 위아래 어떤 캔들이 있느냐 이렇게 그냥 예시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였다가 그었어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거예요, 요거.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 네, 이런 게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 캔들이고요. 네. 이거 의미는 당연히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상승을 되게 기대하게 만들죠. 상승을 의미하죠. 네. 강한 상승이니까 그것도 기준선 위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또 얘는요? 얘도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으로 그냥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 이것도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편차가 생기죠. 요 기준선과의 이 높이, 네.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다르잖아. 맞아요. 그게 이 이유론의 최대 오차예요. 위 아래는 구분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위, 어느 정도 아래까지는 구분할 수 없어요. 캔들 분석만으로는. 거기서부터 이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기준선을 이제 되게 붙어서 쫙 장대 양봉을 만들어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 해석하기에 이거는 진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네. 이거는 강한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상승을 유발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일종의 자리가 다르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본 게 차라리 여기서 봤으면은 그래 조금 떴어도 괜찮지 하겠지만 이거 한 15,000원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구나도 이제 좀 약간 자리가 부담스럽네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주관적인 견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해석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 주관적인 견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오늘 뭐 그건 캔들만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거는 캔들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의 뭐 수급이라든가 다른. 네, 그게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캔들로 단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예로 이거 기준선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만큼 뜬 상태에서 이런 장대 양봉 나와도 이것도 기준선 위의 장대 양봉이에요. 즉 상승을 의미합니다. 추가 상승을. 의미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를 얘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느냐? 글쎄요. 다들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구간 나누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필터는 돼요. 왜 필터가 되냐면은 간단해요. 이 위에도 저항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간을 나누게 되면은 그럼 걸리죠. 밑에 게 아니라 이제 선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춰져 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캔들의 의미를 채워 나갈 때는 구간 나누기도 선행되어야 된다. 근데 이 구간 나누기를 자기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그림 그리기 하게 되면 의미 다 틀려버린다. 그러니까 구간 나누기 기본적인 암묵적 약속은 꼭 눈높이를 맞춰달라. 이거 음정이에요. 음정. 노래로 치면은 내가 음정 틀리고 있는데 왜 제가 부르는 음은 자꾸 틀리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기준선이라는 걸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요 선으로 가로선으로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언니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건 알지만 요 이평선을 가지고 일종의 기준선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평선 매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평선 위에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본다면 이평선 위에 요 장대 양봉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평선 위에 캔들을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는 저는 되게 생소해요. 저도 웬만한 이론은 거의 다 아는데 많이가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기준선 위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되게 정형화된 이론인가요? 그쵸. 이거 기술적 분석의 거의 그냥 원론 같은 느낌이에요. 기본. 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배우는 것 같아서 일단 물어본 거였고요. 네네. 이게 뭐 이분의 그 어니님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분석 방법인가? 이론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설명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평선 가지고 하는 거는 여기서 파생됐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냥 응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 편하게. 네. 그 아까 말했었던 기준선과 캔들 위치와의 갭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할 때 그냥 이평선 높이를 참고하면서 이평선 위치를 참고하면서 그냥 해석하는 방식. 이평선 방식은 기본이라기보다는 한번 변형된 방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결국에 맥락은 같거든요. 네, 의미 없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물론 이거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그냥 들으면서 생각했을 때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양봉 찾아볼까요? 뭐 지금 선을 제가 2개 그어드렸어요. 2개 그어드린 이유는 찾아보시라고. 일단 꼬리 빼고 생각할게요. 꼬리까지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할까요? 여기요, 여기. 네, 이런 거 기준선 위에 양봉입니다. 자, 보통 제가 보면 이렇게 많이 찾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기준선 위에 양봉 맞고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이런 거 다 맞아요. 장대 양봉 제외하고는 다 이것도 기준선 위에 양봉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제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런 위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기준선 위의 양봉으로 보기보다는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해요. 이건 제 방식. 차라리 저는 이 정도 되면 기준선 아래 양봉으로 봐요. 그러니까 좀 요 반 정도를 놓고서 얘의 영역은 여기, 밑에의 영역은 여기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맞아요. 반갈이 해줘요. 네. 저는.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사실상. 네, 정해진 답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현실적으로 저편하자고 쓴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기준선 위의 양봉은 상승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캔들이거든요. 네. 근데 기준선 아래 양봉은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시그널이 되기도 해요. 돌파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데 말고 기준선 위에 여기서 이런 양봉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선 바로 아래 이런 붙은 양봉 근데 힘 못 받고 있어 이러면 이거 꺾일 수도 있거든요. 싸움에서 져서 공방전에서 돌파 못하면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 아래 양봉하고 기준선 위의 양봉 의미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 사례로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요렇게 끝났다고 쳐볼게요. 여기 이제 오늘 종가예요 이게. 물론 이게 여기 딱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요런 정도로 끝나면은 어님은 이거 좀 떨어지겠네 라고 좀 비중을 두나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캔들의 해석은 그냥 기본 교과서 같은 거지 고지고대로 그대로 접목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판단하겠는데 지금 만약에 어니님이 이걸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맞고 떨어지겠는데라고 보진 않죠. 아직은 기준선 아래라도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를 약한 기준선 정도로 또 보시지는 않을까? 이것도 넣을 수는 있어요. 보조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석을 하려면 이 종목을 완전 진짜 구간 나누기 해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 분석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뭐 여기 이거 없다고 치고 그냥 요 정도면 이건 또 애매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선 위의 양봉은 이거 역시도 기준선 위의 장대 양봉 상승 유발한다. 기준선 위의 양봉도 상승을 유발한다. 그 다음 게 기준선 위에 장대 음봉이죠. 지금 나오진 않는데 이거 여기 그냥 있네요, 여기 요거 요런 거 기준선 위에 장대 음봉 요런 거 아니면 이것도 장대 음봉이라고 요거 다 메워져서 이거 장대 음봉이라고 쳐볼게요. 그냥 네네네. 이건 이따 꼬리 캔들 때 배우게 될 건데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면은 기준선 위에 장대 음봉은요 시그널 자체는 보류예요. 무조건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기준선 걸치거나 아래로 가면은 뚫은 매도예요. 거. 네. 하락을 유발해요. 네. 그건 뚫은 거니까 밑으로. 네. 그게 이제 기준선에 어떻게 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보여진 건데 얘는 뚫은 장대 음봉이고 여기 채웠다고 보면 그럼 어쨌든 이렇게 갖고 흐름이
얘는 이제 네. 위에 딱 그냥 걸쳐 있고 걸쳤다고 해야 되나? 딱 그냥 위에서 있고 네. 얘는 보류할 만했고 얘는 좀 하락 시그널을 줬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캔들만 네. 놓고 보면 그렇게 하라는 네, 얘기죠. 그게 맞아요. 근데 캔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게 많다인 거고, 그냥 지금 말하면은 캔들을 되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캔들을 진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캔들 보자마자 이 캔들이 나올 수 있는 분봉 그림을 머릿속에 쫙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캔들 딱 나왔다. 그럼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요 캔들 딱 나왔다 했을 때 요겁니다. 이거 분봉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보자마자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좀 표현하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신 게 분봉상에서 어떤 흐름을 그려서 저 일봉이 만들어졌을까를 바로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분봉 그림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이죠. 시가 여기서 형성돼서 올랐다가 쭉 빠지는 형태. 이것만 있을까요? 다른 거 볼까요? 시가 여기서 형성됐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아래로 가는 형태. 이것도 가능하겠죠. 세 번째 형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굴곡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져요. 네. 근데 맥은 꼭지점들은 변하지 않는다. 시가, 고가, 저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가창이나 현재가창에서도 항상 시가, 고가, 저가를 표현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꽤 중요한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놓고 봤었을 때, 자, 꼬리 캔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꼬리 캔들을 해석하는 거는 자르면 돼요. 이거는 단순하게 1번으로만 가서 볼게요. 이거는 양봉 플러스 장대 음봉이에요. 그 반나절로 그냥 좀 쪼개서 보면 반나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반반 쪼개 보면 네, 이 캔들은 일봉상에서는 결과적으로 윗꼬리 달린 장대 음봉 아니면 그냥 음봉이라고 보겠지만 윗꼬리 달린 음봉이라고 보겠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양봉 플러스 장대 음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장대 음봉으로 봐요. 이 캔들이 좀 좋은 예제가 되는데. 네네. 네, 흐름이 어떻게 갔든 간에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진짜 변태 같은 캔들을 그린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합이 양봉,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고 끝났어. 네, 그럼 이거는 보합 캔들. 그럼 장대 음봉 플러스 보합 캔들이면 아까 보합 캔들은 전의 흐름을 이어간다. 전의 의미를 이어간다. 그럼 결국엔 장대 음봉. 어쨌든 장대 음봉. 네. 이 캔들을 책에서 나와주는 뭐 영망치형, 뭐형, 교수형 막 어쩌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그거 잘 몰라요. 네. 현실에 별 쓸모 없습니다. 네. 영망치형이 이렇게 망치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일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윗골이 근데 있고 아무튼 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본으로 다 풀려요. 그냥 음봉, 양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어차피 네. 저 흐름이란 거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걸 모양으로 대입시킨 거가 뿐이고 그거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은 뭐 전혀 외우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요 원리로 그냥 파악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모양 이름보다 이 캔들 봤었을 때 분봉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경험도 같이 쌓여가고 많이 보면서 숙달돼야 돼요. 딱 보면 생각날 수 있게. 그리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1, 2, 3, 4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흐름은 다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면 얘 최종 해석은 장대 음봉으로 해주면 돼요. 가장 최근 마지막 흐름.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밑에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려야겠죠. 다시 지우고 갑니다. 이거를 볼 건데 이거 만약에 아래 꼬리 이렇게 달렸다라고 해볼게요. 네. 윗꼬리는 없다라고 칠까요? 윗꼬리도 있다 치고. 네. 윗꼬리도 있다 치고. 네네. 그러면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시가 어차피 한 번에 설명될 것 같아서 저렇게 하는. 시작하고 위로 올라갔죠. 아래로 쭉 내려갔죠. 그러다가 꼬리 만들어졌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이 굴곡은 얼마든지 꺾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거는 쉬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 첫 번째 구간 양봉,
두 번째 구간 장대 음봉, 세 번째 구간 메워주는 아랫꼬리 양봉. 이거는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로 들면은 이거 아래부터 시작했다가 위로 갔다가 쭉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어려워요. 아랫꼬리가 더 메워졌다가 종가 때 이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은 밑에서 올라온 건지, 그쵸? 시가보다는 아래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봉, 양봉,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장대 양봉, 그 다음 음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석이, 마지막 흐름의 해석이 뭐 기준선 위라고 해볼게요. 기준선 위에 양봉이냐 기준선 위에 음봉이냐예요. 아,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기준선 위에 양봉하고 기준선 위에 음봉은 의미가 같습니다. 그냥 매수해도 되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요것만 놓고 보면 이런 기준선 위에 음봉도 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그냥 기본 음봉이라고 하고 여기 양봉이라고 하게 되면은 앞과 뒤에 의미가 같아요. 캔들에서 해석하기는. 이론상에서는 기본적인 매수 자리다라고 해요. 기준선 위에 양봉 또는 기준선 위에 음봉. 단 여기서 차이는 있겠죠. 이 양봉의 길이와 음봉의 길이에서 사람인 이상 자유롭진 못하겠죠. 이걸 단순 음봉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길잖아요. 이런 주관적 해석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지금 이 얘기는 기억이 났는데, 저 예전에 언니님이 현대공업 매매한 거 리뷰하고 수익 낸 거 그 영상으로 찍은 거 있거든요. 네. 그때 좀 비슷하게 위에 기준선 위에 장대 음봉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일종의 공격을 들어가서 수익 낸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접목하기 나름이죠. 네네, 네. 그 영상 여기 맞아요. 걸어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은 실사례니까 그거는 더 이해가 네.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론을 이제 현실에 진짜 실전형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캔들의 의미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준선 위에 음봉 딱 붙으면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지레 겁먹어요. 게다가 그럴 필요는 길면 없다. 일단은 음봉이니까. 네, 이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감량 차이가 발생하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이란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그림 그리기 하지 진짜 기준선 개념 생각보다 너무 별로 없는 없어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자주 놀랍니다. 그죠? 이 구간 나누기 기준선의 개념이나 이 기준점 눈에 대한 이 연습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생략하고 그냥 그리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정을 맞추지 않고 그냥 나 노래 부르면 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그냥 계속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네.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네. 주변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기준선 위에 장대 양봉, 양봉, 기준선 위에 음봉, 장대 음봉 다 했나요? 그럼 기준선 아래는 좀 쉬워요. 거의 다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기준선 아래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대 양봉은요, 기준선 아래 장대 양봉은요 보류예요. 요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류예요. 장대 양봉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선 아래의 양봉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을 내포하고는 있어요. 꺾일 수 있다, 얼마든지. 근데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거래량도 또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그냥 캔들 얘기네요. 네, 거래량도 무조건 같이 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살짝 걸치는 양봉이랑 장대 음봉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준선 아래 음봉은 뭐 보통 하락 시그널로 보고요. 근데 기준선 아래 장대 음봉은 이제 전환 시그널로 보죠. 저거는 왜 전환 시그널로 볼까요? 맞고 떨어졌다라고 보여질 거예요. 분봉으로 봐도 맞고 떨어진 거죠. 이미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환됐다. 네. 아래로 전환됐다. 이 얘기신 네. 거죠? 위로 네, 전환된다고 또. 네. 추가 하락을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제 좀 세게 방향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네 가지 경우가 다 저 기준선에 살짝 위에 걸치는 경우는요? 걸친 경우는 해석이 다 가능하다. 위로 뜰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맞고 떨어지는 중일 수도 있는 거고. 캔들로 해석 불가. 네. 그럼 분봉하고 수급하고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이게 위에서 왔던 아래에서 올라갔든 간에 요 기준선 영역에 걸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걸쳐 있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캔들로는 전부 다 그냥 뭐
보류 또는 뭐 딱 정확하게 해석을 클리어하기는 힘들어요. 다른 차트 보면서 좀 볼까요? 여기는 지금 기준선 아래에 뭔가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자, 그냥 보게 되면은 이거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기준선 아래 장대 양봉이죠. 보류. 기준선 아래 음봉이죠. 이거는 전환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기준선 걸친 양봉. 이거는 뭐 해석 불가. 기준선 아래 음봉 떨어지겠는데 기준선 아래 음봉 떨어지겠는데 기준선 아래 양봉 떨어지겠는데 기준선 아래 음봉 떨어지겠는데 기준선 아래 음봉 떨어지겠는데 근데 다음날 윗꼬리 양봉. 뭔가 의미가 바뀌었다는 이때 캐치해야죠. 이날 굳이 따지게 되면 이거 뭔가 있는 데를 캐치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가장 빠른 시점은 캔들 이론에선 이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어. 거래량도 붙었어. 이게 특이한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분봉으로 가면은 음봉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보는 게 거기가 맞을까요? 주관적 해석이에요. 캔들에서는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 기준선에 걸친 뭐 장대 음봉이라면 장대 음봉인데 그것만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하락 시그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수급 분석까지 들어갔는데 수급 안 털리고 거래량 살아있고 이거 돌파하고서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거고 막 이런다 예를 들면 라고 여기 하게 이렇게 뚫을 되면은 때 강하게 거래량이 붙었었는데 여기서 그냥 슬슬슬슬슬 마감한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훅 걸죠. 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그냥 예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거는데 이거 실제로 여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네. 잘 나와 3,000원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네네. 네, 3,000원 되면은 캔들 의미 제가 그냥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 훅자리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어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이게 여기가 뭐 이거는 그러면 위에야 아래예요? 아래의 양봉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이거요? 네. 이것도 위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끊어가지고 양봉 플러스 양봉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넘어가는 시점에 여기에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다면은 그러면 이거 그냥 이 밑에 거 조금 무시하고 여기에 양봉으로 기준선 위에 양봉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1번 자리 개념적으로. 그게 네. 1번 자리 매매 대표적인 케이스. 네네네. 네. 다 접목이 됩니다. 이거 듣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데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여기는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긴 거는 여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냥 이쪽으로 네. 가볼게요. 네. 기준선 아래 음봉이잖아요, 이거는. 네. 하락. 근데 얘가 이제 기준선 아래 또 양봉이었어요. 네. 얘도 뭐 하락인 건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근데 다음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를 이제 뭐 예측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일단 좀 깔고 가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은 불가. 근데 여기서 특이한 시장의 시그널을 캐치할 수는 있다. 거래량도 또 붙어줘요. 캔들 흐름을 역행하잖아요. 근데 캔들 흐름 역행하는 종목이 거의 대다수가 거래량이 붙어요. 거래량 동반되지 않고 역행을 못하거든요. 그럼 그 종목이 대다수가 거래량 상위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봤다. 땡큐 자리죠. 이런 거 감지만 하면 캔들 알고 있으면 땡큐 자리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계속 이제 네. 분봉을 본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본다라는 거는 좀 라이브하게 뭐 네. 단타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주식시장에서 계속 하는 분들의 얘기고 지금 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상당수 대부분은 그냥 직장인들이실 텐데 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대표적인 자리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자리 아무데나. 저 위에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준선 위에서 네, 고를 때 뭐 네. 종가 베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네,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매수한다던가. 사고서 네. 아무 때나 사고서 뭔가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퉁 사놓으면은 퉁퉁포 매매라고 하거든요, 은어로. 네. 근데 이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박스권 매매. 그러고 기다렸다가 이쪽 상단부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주식이 너무너무 쉬운데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지켜서 매매하신 직장인분들 별로 없을걸요. 왜냐? 사놓고 나서 조바심과 지루함과 비교 등등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뭔가 더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때도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이때 샀는데 그쵸.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그쵸. 가고 이제 조바심의 문제가 아니라 막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막 이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파도죠. 파도. 풍파는 항상 있어요. 변수.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수와의 싸움인데 이런 게 이제 변수 출몰인데 변수를 해석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도 길러 나가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캔들만 놓고서 무조건 사서 가만히 있어도 맘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분야가 아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쉽게 가려면은 이 방법이 제일 쉽다면은. 근데 이 이유의 대응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고 힘든 거고. 근데 이게 원활하게 해석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 누적 경험치가 필요하다. 경험과 해석을 같이 좀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해봐야 된다. 그거는 좀 카피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경험을 카피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경험을. 기법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경험을 좀 카피하면서 자기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이 설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자립을 하는 거거든요. 언니님도 그렇게 하셨죠? 배워야 되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게 되면요. 저는 캔들 시뮬레이션 이 훈련 진짜 토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아니 시켜서도 한 거고요. 네. 구간 나누기랑 캔들 의미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체육관 가서 줄넘기만 3년 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네. 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도 기본 다? 코스예요. 기본 코스. 기본 코스인가요? 네. 저걸로 들으셨죠? 못 맞추면은 네. 중요한 저걸로 거니까 진짜. 네. 저걸로 눈을 일단 맞춰놓지 않으면요. 이게 트레이더한테 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눈을 맞춰놓지 않으면 되게 불리해져요. 시합 자체가. 매 순간 고민이죠, 사실. 저게 내 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네. 이게 지금 펀치가 날라오는 건지 뭐 얘가 페이크를 주는 건지 모르면 그냥 계속 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도 열정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똑똑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란 걸 해요. 일단 저도 그랬고요. 어떤 의심이냐면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 너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이 계속? 네. 네. 선생님한테 저 역시도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근데 결론은요. 자기가 맞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자기 스스로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의 암묵적 약속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그들은 암묵적 약속을 따라가지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저 혼자 아무리 어필해봤자 시장에서 외면당해요. 혼자 딴 나라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었던 사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혼자서 이수역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예전에 제 영상에다가 제 유튜브에다가 뭐 이런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네.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남겼어요. 저 진짜 뭐 배우고 싶은데 네. 누가 잘하는지 그거 어떻게 하냐, 초보자가. 그거 어떻게 구분하고 내가 배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걸 구분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무턱대고 가가지고 저를 가르쳐주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제 기준점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신뢰될 수도 있지만 나 이거 잘한다? 근데 내 이거를 너가 카피하면은 너도 수익 낼 수 있어. 이 느낌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제가 야구로 커브를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나는 커브 이렇게 던지니까 이거 카피해봐. 이렇게 하는 가르침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커브 가르치는 거, 자, 3일 대특가 해서 500만 원의 커브 마스터 코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법. 네. 네. 배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500만 원 내고 유현진 커브 속성 코스 들어가서 마스터 했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제가 마운드 서서 던지면 공 포수한테 가지도 않아요. 불가.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저는 불가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이런 것들은 꼼수니까 아니면 이런 건 잘못된 습관이니까 이런 건 조심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올바른 습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해석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케이스를 같이 해보면서 해석을 알려주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스승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성향도 스타일도.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
스승으로부터 기본을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결에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면은 이 초보 베이비로 돌아가면요, 자신한테 맞는 게 뭔지조차 모르니까 초보인 거거든요. 그거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중수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배워야 된다예요. 일단은 그냥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일단 배우는 게 좀 필요하네요. 무조건 배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고 배우려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겪었던 거는 그래 배워봐야지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것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는 몰랐죠, 사실.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 그 본인들이, 초보자들이. 스승을 골라내는 방법인가요? 이거 운인가? 전 진짜 되게 운도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원희님을 뭐 제때 잘 만나서 잘 많이 배웠고. 네. 아, 저는 근데 운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네, 주식이 아니라 네. 인생 또는 일상적인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달콤함만 주면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콤함만으로 자기를 만족시킨다? 달콤함이 좋아서 쫓아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뭐 운이 오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무언가 자기 실력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달콤한 관계가 된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매우. 네. 왜? 원래 스승하고 제자는 제자가 스승 뒷담화 까는 재미로 학교 다니지 않나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왜냐면은 스승이라는 포지션은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스승이라면은 좀 뭔가 믿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정리하자면.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엄청 깨지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깨지면서 막 의심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렇게 된 뭔가 계기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아, 내가 진짜 경험치 뭣도 없는 상태에서 개끼 부린 거구나를 스스로 납득하게 돼요. 어쨌든 본인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거 없이 그냥 자기 생각의 단계에서는 네.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네. 결과를 보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보여요. 제가 선배가 되고 후배를 보면은 이제 이 후배가 하는 행동이 아, 나랑 닮았어. 나도 저때 저랬는데. 맞아. 네. 네. 그래서 뭔가 진짜 배울 때요, 누구 가르쳐 보면은 되게 실력 잘 늘어요, 뭐든 간에. 네. 근데 저희 클럽이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선배 네. 있고 후배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이 막 얘기하게 되면 아, 나도 저때 저랬지, 뭐 했지 막 하면서 그렇죠. 네. 풋풋함을 느끼곤 하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네. 그런 선배들도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죠. 아, 그건 일단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네. 일단 뭐 얘기 다 됐네요. 그 도찌랑 보합은 그냥 그렇다 쳐도 도찌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네. 보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넘어가게 되면 전일 마지막 의미가 부여된 캔들의 흐름을 그대로 릴레이로 받아온다. 흐름이 변하지 예를 않는다. 들면 이런 애 같은 애? 네, 그런 애들 그냥 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기준선 위에 양봉, 상승 흐름을 유발하고 있고, 이때 보합 캔들, 그럼 그 전 흐름하고 똑같으면 그대로 상승? 오케이, 상승.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도찌가 이제 대표적으로 십자가, 뭐 이거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이라고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몸통 길이는 뭐 클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찾아볼까요? 자, 이런 거 도찌로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도찌는 위아래가 의미가 없어요. 기준선 위다 기준선 아래다 의미 없어요. 도찌 캔들이 출현의 전환이니까. 네, 출현이 딱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십자가로 기억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사거리예요. 사거리. 사거리요? 네. 네, 사거리예요. 어디로 사거리에선 유턴이 가능해요. 아, 유턴. 네. 네. 사거리 떴다 하면 얼마든지 유턴이 돼요. 아니, 사거리는 좀 이상한데? 아, 그래요? 좌회전 우회전도 되는 거잖아요. 네? 좌회전 우회전도 돼요. 도치 뜨고 올라가기도 해요. 옆으로도 가고요. 그건 직진이죠. 네. 옆으로도 가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흐름이 여기서 흐름이 얼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되게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고 도치 떴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명은 캔들상에 도치 뜨면은 무조건 피해가는 사람 성향이 존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도치 뜨면 어때? 어차피 사거리 어느 방향이나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윗방향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봉 들어가서 수급 분석해가지고 더 상승 가능해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야 이거는 털렸네 하면 그때 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성향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는 이유기도 한데, 어차피 네. 이제 분봉 들어가서 그날 흐름이나 수급 같은 거 보면 자기 네.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뭐 보는 의미가 있을까? 이건 이제 빨리빨리 캐치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종목에.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봉에서 수급 보고 다 좋아도 도치 캔들 뜨면은 좀 포지션 조심은 해요. 훅은 안 걸어요. 도치에다 대고 훅은 안 걸어요.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딱 보고서 도치 떴다 그러면은 그냥 더 깊게 분석도 잘 안 하시겠네. 네, 시합장이 어려우니까. 그렇군요. 그렇다고 피해갈 이유는 없는데 그런 관점이죠. 막 네. 무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시그널로만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하는 흐름상 네. 이런 큰 틀을 잡는 데서 지금 도치냐 장대음봉이냐 양봉이냐 기준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분봉을 본다던가, 네. 뭐 더 리얼하게 본다면은 라이브로 호가창을 보면서 뭔가를 보고 본다던가, 뭐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그렇죠. 개념이 그게 되겠죠. 필요하고 고수로 갈수록 점점 그렇게 깊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절대로 캔들만 의미 분석 끝내고서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져요, 주식이. 오늘 영상은 그러면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아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의외로 많이 몰라요. 예,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선이라는 개념을 안 잡고 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처음부터 좀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시면은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많이 교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일반 사람들을 놓고 봤었을 때 캔들 의미 제대로 아는 일반인 별로 본 적 없어요. 네. 캔들을 알긴 다 알아요. 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런 정도는 아는데, 네. 근데 그 정도 알면은 자신들이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캔들에 대한 이해가 진짜로 다 했다라고 말하려면, 제 기준에서 말하면요, 캔들 보고 분봉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기준선을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뭐 이거를 엿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이게 맞는 선이냐, 이런 거를 이제 뭐 따지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분봉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구간 나누기가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게, 구간 나누기 할 줄 모르면은 다른 기술적 분석들이 연쇄 도미노 효과로 다 틀려버리니까.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저희 계속 얘기 들어보면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사실 뭐 이게 막 아래 양봉이 있냐, 이렇게 음봉이 있냐, 이런 걸 또 다시 사실 구분해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네. 저희 얘기 들으면은 뭐 위에 양봉은 뭐가 뭐 흐름이 살아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 그냥 생각해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보면. 근데 방금 전에 버디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게,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거를 아직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생각의 연결고리가 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터줘야 돼요. 제가 가르칠 때 진짜 많이 했었던 건데, 거기까지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거기까지. 그렇군요. 네. 그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쪼개기 잘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또 만약에 실전 매매를 한다던가 뭐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갈 때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계속 그 좀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캔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왕.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게요.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주식빌더 공유 카페 오시면은 거기서 지금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정보 나누고 자기 이제 매매 일지 올리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아까 영상 중간에 언급을 했는데 함께 오시면 같이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